지연이 살던 집은 늘 낮은 숨소리와 마른 기침 같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저녁이 되면 부모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고 그 소리는 방문 틈으로 스며들었죠.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한 번 말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 말에 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린 지연은 방문 뒤에 앉아 숙제 공책을 펼쳐두고도 글자 하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어른들의 말다툼은 언제나 지연의 이름을 피해갔지만 그 공기는 아이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비가 창문을 두드리듯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다락방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서류 봉투가 들어갔고 손놀림은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았죠. 지연은 방문을 조금 열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문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거실에 서서 담배를 끄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연이는 깨우지 말아요.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의 말처럼 단단했죠. 지연은 그 순간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지연의 귀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지연을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팠단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장례식은 없었고 사진도 없었지만 아이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기억 속에서 돌아가신 사람이 되었죠. 학교에서 담임교사는 지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지연은 더 조용해졌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럴수록 지연은 마음속에 설명되지 않는 빈자리를 키워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얼굴은 희미해졌습니다. 목소리와 손의 온기도 기억에서 빠져나갔죠. 남은 것은 집을 나가던 밤의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그 공기는 지연의 어린 시절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연의 하루는 바쁘고 단정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집과 예식을 정리하며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있었죠. 그중 하나가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이었습니다. 지연에게 그 서류는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했어요. 과거를 다시 들여다볼 이유도 감정을 건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동사무소 창구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도 지연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고 그중 어머니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어요. 지연은 무심코 관계 항목을 따라 내려가다 한 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지연은 서류를 다시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어디에도 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종이를 잘못 받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지연은 창구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은 수정된 적이 없고 현재 기준으로 유효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지연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류 한 장이 지연의 과거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계속해서 같은 줄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건넸어요. 남편은 내용을 읽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람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부터 확인하자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믿고 살아온 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기억 속 장면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장례식이 없었는지, 왜 아무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동안 의문조차 품지 않았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선명하지 않았어요. 지연의 삶은 그날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뉘기 시작했죠. 서류 한 장이 닫혀있던 시간을 조용히 열어 젖히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며칠 동안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지 못했어요. 꺼내는 순간 다시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른 척하며 넘어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주민센터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합니다. 어머니의 거주지 주소 변동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기록에는 여러 차례의 이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짧게 머문 곳도 있었고 몇 년씩 머문 곳도 있었죠. 지연은 그 주소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따라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메모를 도왔습니다. 첫 번째 주소는 이미 철거된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재개발 공사 안내문이 벽에 붙어 있었고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소는 작은 시장 근처의 빌라였습니다. 시장 상인은 지연이 보여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비슷한 여자가 살았던 기억이 난다며 늘 혼자 장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 속에서 낯선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탐문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부부는 시간을 내어 주소지를 찾아다녔어요. 어떤 곳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고 어떤 곳에서는 엇갈린 기억만 들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지쳐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 길을 시작한 이상 끝을 봐야 할 것 같았죠. 몇 달이 지나서야 마지막 주소가 남았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조용한 동네였어요. 낡았지만 아직 사람이 사는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말없이 지연 곁에 섰습니다. 지연은 초인종 위에 손을 올려두고도 바로 누르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머니, 그리고 지금은 알 수 없는 어머니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뒤섞인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짧은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 소리는 너무도 선명해서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의 삶에서 가장 긴 몇 초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멎은 뒤에도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어요.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죠. 지연은 숨을 고르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안쪽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어요. 그 소리는 망설임과 경계가 섞인 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며 안쪽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시간이 만든 주름과 낯선 기색이 있었지만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짧은 시간이 흘렀어요. 지연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떠올라 혀끝에서 엉켜버렸죠. 남편은 한 발짝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의 뒤에 선 남편까지 빠르게 살폈어요. 그 시선에는 계산과 경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사람 하나가 겨우 설 만큼만 열려 있었죠. 짧은 침묵 끝에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반가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어머니는 과거에 대해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였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뜻이 분명히 전달됐습니다. 남편이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보려 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순간 지연은 이 만남이 준비되지 않은 자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힘이 들어갔죠. 문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까지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멀어졌죠. 지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만남은 재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이별이었죠. 지연은 그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이후 어머니의 집이 있던 동네를 다시 찾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풍경이 계속 흘러갔지만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연 역시 침묵을 택했죠. 말을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공기는 집안까지 따라 들어와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지연은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출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을 정리했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문득문득 닫히던 현관문 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지연은 그 기억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지연은 결국 어머니의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기록해 두었던 주소와 메모도 하나씩 지워나갔죠. 손을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무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락을 끊는다는 결정은 분노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어요. 더 다가갈 힘도 다시 거절당할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부모라는 역할을 몸으로 배워갔죠. 아이를 안고 잠들게 하면서 자주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두고 떠났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 질문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현재에 집중하려 했어요. 아이에게만큼은 설명 없는 부재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다짐은 지연을 단단하게 만들었죠. 과거는 그렇게 서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몇 해가 지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그 후로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고 지연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남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감각으로 변해갔습니다. 떠올리려 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는 이름이 되었죠. 지연은 그렇게 또 다른 20해를 살아냈습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창문을 잠시 열어두었어요.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을 때도 지연은 별다른 생각 없이 화면을 바라봤죠.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연은 한 번 망설였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처음엔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숨이 가쁘고 말이 느렸으며 중간중간 끊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실을 즉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와 침묵이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보는 분명히 전해졌어요. 치료 과정과 생활의 어려움이 조심스럽게 언급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 말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천천히 조여왔어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답을 재촉하지 않았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죠. 설거지대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예고 없이 떠올랐어요. 문이 닫히던 복도, 돌아오지 않던 밤, 설명 없는 이별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연은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이 뒤섞였어요. 어머니의 아픔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자신의 상처였습니다. 그 사실에 지연은 스스로 놀랐죠. 마음 한쪽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지연은 짧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죠. 그날 저녁 지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은 아직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전날의 전화가 꿈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지연은 식탁에 앉아 따뜻해진 커피를 바라보다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몸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멈춰 서 있었죠.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 지연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지연은 병원 이름과 위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정보들은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그만큼 그 전화가 즉흥적인 연락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연은 도움과 관계를 구분하려 애썼습니다. 만나는 것과 책임지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지연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어떤 결정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피로와 혼란이 동시에 비쳐 있었어요. 남편은 지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말은 지연의 마음을 잠시나마 가볍게 했죠. 지연은 오후에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냈어요. 상담사는 과거의 상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선택은 의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은 자신도 그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살보다 자신의 삶이 먼저여야 한다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죠. 지연은 집에 도착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의 방을 정리하며 한참을 서 있기도 했어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지연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아이에게 무엇을 권할지 떠올려 본 것이죠. 그 질문은 지연의 기준을 조금씩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휴대전화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번호를 눌러볼까 하다가 멈췄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선택은 늦어질 수 있어도 준비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죠. 지연은 휴대전화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한 답은 아직 없었지만 기준은 조금 세워진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서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지연은 자신을 지키는 선택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연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지연은 부엌에 서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전날과는 다른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미룬 것이 도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은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등교 준비를 도우며 평소와 같은 말을 건넸어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지연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연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붙잡아 주었어요. 낮이 되자 지연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익숙한 골목을 걸으며 발걸음을 의식적으로 늦췄죠. 어릴 적 집 앞을 걷던 기억이 잠시 스쳤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은 과거를 떠올리되 그 안에 머무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오래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어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일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냄비에서 나는 소리와 식탁 위에 놓인 식기들이 현실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지연은 이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럴 힘이 있다고 느꼈죠.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를 만나지 않겠다는 결심도 만나겠다는 결심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먼저 지키겠다는 기준만은 분명해졌죠. 그 기준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선택이 몇 년 뒤에 자신을 더 아프게 할지, 덜 아프게 할지 말입니다.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달라진 자신을 느꼈죠.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은 아직 어머니를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누가 대신 결정해주는 삶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선택하든 자신의 삶을 선택하든 그 결정은 지연의 몫입니다. 이제 질문은 지연에게서 시청자에게 넘어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전화를 다시 받으시겠습니까?